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시장 상당히 또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미국에서 대선 이슈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금투세 이슈가 계속해서 시장에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뭐 다우지수가 조정이 나오기는 했지만, 사실 뭐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이 기술주들의 상승, 최근에 이제 또 실적들이 상당히 잘 나오게 되면서 지금 이러한 모습들이 또 이제 나스닥을 끌고 가는 그런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증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장세가 완전하게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박스권 고점에 어느 정도 도달을 하고 나서 이 구간을 추가적으로 뚫어주지 못하고 분기점에서 조정,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기는 하지만 또 60일선에 부딪혀서 조정. 계속해서 이 가격 분기점 매물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그만큼 이제 이 호재거리가 좀 많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이제 그나마 좀 호재로 작용을 했었던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뭐 부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사실 뭐 호재거리를 기댈 만한 게 글로벌적인 이슈에 많이 좀 어느 정도 기대고 있었죠. 그런데 뭐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천천히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미 미국에서 뭐 오피셜적으로 이야기를 해버린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서 주도주가 또 이제 역할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주도주도 전체적으로 다 약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에 상당히 자금 자체가 많이 메말라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들은 11월 이슈가 어느 정도는 결론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11월 달에 미국 대선도 결론이 나게 되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금투세에 대한 부분도 11월 달 정도에 이제 또 이 결론이 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두 이슈가 결론적으로 또 이제 앞으로의 시장 향방을 결정 지을 수 있는 이슈거든요. 그래서 이 이슈가 결론이 지어질 때까지는 철저하게 테마주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지금 현재 시장은 박스권 장세에서 완전하게 눈치 보기 장세로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눈치 보기 장세에 걸맞게끔 우리가 전략을 꾸려나갈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점이다라고 한다면 그 개별 종목 장세, 테마주 장세에서 우리가 이제 결국 그러한 장세 내에서도 주도할 수 있는 종목을 좀 잘 고를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목군들이 시장을 끌고 간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끌어내리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거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SK하이닉스가 좋은 상승세를 보여주기는 했지만 삼성전자가 오히려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저가를 깨버리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흐름이 좋았었죠. 그런데 순식간에 저번 주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차익 실현의 그림을 나타내더니 지금 올렸었던 걸 그대로 또 다 빼버리는 그러한 그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상당히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또 쉬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종목 선별을 좀 잘 해야 되는 그러한 타이밍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종목 선별을 어떻게 잘 진행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시장에 지금 돈이 완전히 메말라 있다라는 부분, 돈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한정적인 자금 내에서 종목들이 돈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뭐 예전에 시장이 활발할 때는 뭐 100개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절반 이상의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지금 같은 경우에는 100개 중에 10개 정도도 상승이 나오기가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10개 내에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을 잘 골라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현재 상황에서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저점을 잡아서 혹은 약간의 뭐 반응이 나와서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 물려가는 장세가 굉장히 또 연출이 되기 쉽다라는 겁니다. 자, 예로 들어서 지금 최근에 이제 반도체가 상당히 또 좋은 상승세가 나왔었잖아요. HBM이 굉장히 또 이제 견조한 수요를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제 내년까지 이 HBM에 힘입어서 상당히 또 이제 좋은 실적세를 이어나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컸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전에 한번 또 이제 언급을 드렸었지만 매물 구간이 상당히 두텁기 때문에 이 가격 분기점을 뚫어주는 모습이 나타나줘야 반도체가 추가적으로 주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그런데 현재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구간을 뚫어내지는 못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추세 자체는 계속해서 상승세로 유지를 시켜주는데 다만 가격 분기점 자체를 뚫어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즉 힘이 지금은 약간 부족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힘이 정말 강력했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이제 이슈에 힘입어서 19만 원에서 20만 원 주요한 가격 분기점 구간을 분명하게 강력하게 뚫어줬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계속해서 이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오다가 약간은 이제 힘이 좀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최근에 SK하이닉스가 이렇게 또 상승세가 나오고 그다음에 유리기판 쪽도 굉장히 좋은 상승세가 나왔었잖아요. 뭐 필옵틱스나 JNTC 같은 이런 이제 뭐 유리기판 쪽도 상당히 좋은 흐름들이 나타났었는데 유리기판 쪽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유리기판 쪽도 결론적으로는 뭐 JNTC나 뭐 필옵틱스 이러한 종목군들이 좋은 상승세가 나타났었지만 결론적으로는 고점 단기 매물 구간에서 추가적인 힘을 보여주지 못하고 조정이 나와버린 상황이죠. 즉 지금 현재 시장은 어떠한 종목군들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쭉 지속성을 보여준다라기보다는 바로 다음 매물 구간 가격 분기점에서 거의 차익 실현이 나오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다.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 반도체 레거시 쪽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여전히 이제 탄력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최근에 뭐 엔비디아의 급등, 뭐 그다음에 뭐 마이크론의 이제 실적 상승 이러한 부분들에 힘입어서 뭐 이제 레거시 쪽도 SNS텍이라든지 그동안에 뭐 조용했었던 뭐 에이징랜드나 뭐 혹은 뭐 제주 반도체 이러한 종목군들이 일제히 다 탄력이 나왔었지만 결국에는 바로 앞에 매물 구간을 뚫어내지 못하고 다 조정이 나와버리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단기 탄력이 나오고 바로 쉬어가는 구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빠르게 탄력이 나오고서 전체적으로 한 차례 정도는 다 탄력이 나오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단기 매물 구간에 부딪혀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상 반도체 중에 대장이라고 봐야겠죠. 삼성전자가 지금 계속 저점을 깨 내려가고 있고 무언가 주가를 좀 반전시킬 만한 요소가 아직까지는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SK하이닉스가 대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가격 분기점에 계속해서 저항에 부딪혀서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현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매력적인 섹터군은 아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라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확실하게 저가에서 살 수 있는 구간을 기다릴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지금 HBM과 유리기판 쪽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앞으로 이제 뭐 양산에 대한 기대감 혹은 뭐 HBM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이제 이 수요는 견조하니까 그로 힘입어서 이제 또 계속해서 내년까지는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반도체 중에서는 HBM과 그다음에 유리기판 쪽은 분명하게 우리가 조정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또 재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시장이 쉽지 않더라도 어렵더라도 결국에는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쪽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가격 분기점에 부딪혀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이상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면서 유리기판 쪽과 그다음에 SK하이닉스 정도를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을 때 저가 매수하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 외에 레거시 쪽과 그다음에 칩 쪽은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반도체는 확실하게 HBM과 그다음에 유리기판 어느 정도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쪽으로만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2차전지 쪽도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주도주에 대한 대응 방안을 한번 또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제가 한번 이제 또 언급을 드렸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가격 분기점에 도달을 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뭐 에코프로 그룹주들, 그다음에 뭐 포스코 그룹주들 모두 다 그동안 뚫어내지 못했었던 가격 분기점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뚫어내주는 움직임이 나타나 주어야 그 이상의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뭐 이 부분은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지만 결국에는 강력한 가격 분기점 매물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최근 2차전지 같은 경우에 우리가 흐름을 생각을 해보면 결론적으로는 제약바이오 쪽에서 무언가 강력하게 탄력이 나오다가 이제 2차전지 쪽으로 흐름이 넘어갔었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같이 좋기가 힘든 상황이라서 주도주 종목군들은 딱 이 두 가지로 좁혀졌었던 게 10월 초까지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약바이오에서 2차전지로 흐름이 넘어갔을 때 우리가 기대감이 생겨났던 요소를 생각을 해보면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어느 정도는 잡았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었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또 LG에너지솔루션이 상당히 또 좋은 수주권들을 연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굉장히 또 이제 2차전지가 잠시간에 주도주 역할을 해줬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시장은 자금 자체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대감이 발현이 되고 저가에서 상승이 나오게 되면 일반적으로 다음 매물 구간에서 차익 실현이 나와버리는 경우가 현재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2차전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최근에 바닥을 잡아주고 그러면서 상승이 나오기는 했지만 결국 다음 매물 분기점에서 저항에 맞고 이 차익 실현이 나와버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결국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숫자로 찍히는 것들이 좀 나타나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여전히 이제 뭐 에코프로 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실적이 뭐 크게 올라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일전에 올라왔었던 기대감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대한 기대감.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앞선 구간을 소화해주기 위해서는 정말로 이제 2차전지가 회복이 되고 있구나. 눈에 찍히는 것들이 나타나줘야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바닥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다시 한번 이제 저가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은 이제 이 저가 부근에서 확실하게 좀 바닥을 잡아주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강조드리지만 단순히 바닥을 잡는다라고 해서 매수가 되면 안 된다라는 점. 현재 시장은 반드시 관심도가 올라와 주어야 결국에는 상승이 나오는 게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바닥을 어느 정도 잡아주고 물량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은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먼저 바닥권을 확보를 해주는지 그러면서 단순히 바닥을 잡는 것을 떠나서 시장의 관심도가 올라와 주는지를 먼저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반도체하고 마찬가지로 모두 다 이제 가격 분기점에 부딪히면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저가를 계속 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도주로서의 매력도는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선택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제약바이오 밖에는 없을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시장은 완전하게 제약바이오 혹은 개별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시장을 보게 되면 최근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좋은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뭐 여러 이제 학회 일정들과 그 다음에 비만 치료제의 강력함. 비만 치료제 이제 위고비가 또 이제 국내에 출시를 했는데 위고비가 지금 또 예약이 뭐 폭주한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위고비 판매에 대한 기대감들. 그다음에 비단 뭐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이제 뭐 경구용 비만 치료제나 혹은 뭐 붙이는 비만 치료제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이제 여러 임상권들도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 현재 시장에서 주도주의 역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대선에 대한 결과 자체도 크게 개의치 않을 수 있는 쪽이 또 마찬가지로 이 제약바이오 쪽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제약바이오 쪽이 현재 시장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가장 주도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역시나 뭐 주목을 해야 되는 쪽은 저는 여전히 비만 치료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최근에 이제 비만 치료제가 기존에 돌던 종목군들이 있죠. 뭐 블루엔텍이나 뭐 혹은 뭐 대봉 LS, 뭐 인벤티제 이러한 종목군들은 현재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뭐 한미약품, 뭐 그 다음에 한독, 뭐 그리고 이제 뭐 고바이오랩이라든지 후발주자로 새롭게 출발해주는 종목군들이 생겨나고 있고 지금 비만 치료제 중에 후발주자로 출발을 해줬었던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수급이 상당히 강력하게 큰 폭으로 들어와 있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비만 치료제가 상당히 관심도가 높다라는 것을 수급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앞서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보면 지금 주도주 중에 이만큼의 수급이 들어와 있는 쪽은 아직까지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뭐 2차 전지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수급이 많이 메말라 있는 모습. 한 차례 차익 실현이 나오고 나서 지금은 쉬어가는 구간이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큰형들은 주가가 전체적으로 상승 추세에서 계속적으로 좀 잘 버텨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후발주자로 출발한 비만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또 긍정적인 수급 흐름들을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뭐 현재 시장에서 가장 대안이 될 수 있는 쪽은 역시나 제약바이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제약바이오에 개별주들이 상당히 또 날뛰고 있는 시장이 현재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양자 컴퓨터 중에 뭐 엑스게이트 같은 뭐 이러한 종목군들이 상승이 나온다던가 아니면은 뭐 전쟁 이슈가 너무 또 이제 지금 최근에 강력해지고 있다 보니까 뭐 한일단조, 뭐 스페코 퍼스텍 이런 방산주들이 또 이제 마구 날뛴다든지 아니면은 그동안은 이제 또 올라오지 못했었던 뭐 풍산 같은 실적 대비해서 덜 올라온 방산주들이 지금 현재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지금 사실 상승률이 잘 나오고 있는 쪽들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완전한 이제 테마주 쪽이거든요. 뭐 스페코, 한일단조, 퍼스텍 이런 종목군들은 실적이 잘 나온다라기보다는 완전하게 테마의 성격으로 그냥 시장에서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대체제로서 그냥 마구 날뛰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사실 드론주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쪽은 거의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양자 게이트, 뭐 이제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X 게이트를 포함을 해서 지금 또 여러 종목군들이 탄력이 나와 버리는데 사실 수급적인 흐름은 굉장히 좋았었죠. 최근에 보게 되면은 뭐 수급이 굉장히 좀 잘 들어가 주면서 양자 컴퓨터도 한 번은 더 갈 수 있겠다라는 부분은 충분히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또 바로 차익 실현이 나와버리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즉 지금 현재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개별 이슈에 따라서 일시적인 탄력이 나왔지만 순식간에 또 차익 실현이 나와버리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개별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시장의 힘이 많이 약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 주도주들이 계속해서 이제 수급을 좀 가져가 주다가 뱉어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이슈만 있다라고 했을 때 순식간에 이 개별주들이 수급을 가져오면서 빠르게 순환이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개별주 쪽에 굉장히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 개별주들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나는 이러한 개별주들에 대해서 대응이 어렵다라고 하시면 주도주들에 대해서 우리가 방향성을 확실하게 잡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시장에서 주도주들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반도체도 아니고 2차 전지도 아니다라고 하면은 결국 비만 치료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지금 보게 되면 뭐 샤페론, 그다음에 올릭스 좋지 않은 시장 속에서도 상당히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 중에 비만 치료제가 가장 강력하게 현재 주도주로서 힘을 취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현재 시장에서 11월까지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언급을 드린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11월까지는 아마 이러한 장세가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결국 이 시장 자체가 11월 달에 굉장히 주요한 이슈들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미국 대선과 그다음에 금투세에 대한 이슈. 그리고 이 두 가지 이슈가 뭐 어떻게 보면은 정말 향후 몇 년간의 시장 흐름을 또 결정지을 수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질 수 있는 건 뭐 어쩔 수가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금투세가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시장의 자금 자체가 상당히 또 이제 한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또 시장의 흐름이 약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11월 달까지 결국에는 계속해서 이러한 장세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주도주와 개별주 어디가 살아있는지는 확실하게 잡고 가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제약바이오, 그중에서도 비만 치료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개별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양자 컴퓨터나 뭐 그다음에 최근에 뭐 원전, 뭐 그다음에 방산 이런 쪽들이 돌았기 때문에 아마 또 새로운 이제 섹터군들이 돌 거거든요. 그래서 개별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향후에 새롭게 이제 또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쪽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이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점, 이렇게 기준을 잡고서 11월까지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은 어려운 장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너무 많은 이슈들이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시장 자체의 힘이 좀 많이 약해진 모습인데, 이러한 시장일수록 더욱더 기준을 잡고서 차근차근히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 섣부르게 대응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또 크게 물릴 수 있는 시장이 현재 시장이니까, 너무 이제 또 내가 아는 종목이라고 해서 뭐 섣부르게 매수가 된다라거나, 혹은 올라가니까 한번 따라 타볼까 이러한 매수가 된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의 매매 관점, 매매 기준에 맞게끔 확실하게 기준점을 세워놓고서 11월 달까지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뭐 여러 내용들, 좋은 내용들 계속해서 좀 준비를 하면서 11월 달 좋은 여러 이제 이슈들이 결론이 날 때까지 기준점을 좀 세울 수 있는 그런 종목분들을 계속해서 좀 안내를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려보고 다음 주에 또 저는 좋은 내용으로 또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